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특별히 저자와의 대담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을 쓰신 권영하 저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저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권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자, 네. 우리 권 작가님이 아주 재미나고 쉬운 반도체 관련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 이런 책을 쓰시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 좀 있었어요. 네네. 한 10년 정도 제가 있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반도체 상사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네. 반도체 비즈니스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도 한 10편 넘게 한 20편 정도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많은 비즈니스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 논문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무래도 이제 논문은 이제 교수나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책을 네. 읽어보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거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투자자분들이 꼭 이해해야 할 반도체에 대한 일반론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진짜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요. 그런 책을 내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몇 가지를 반도체와 관련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예.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반도체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고 이제 네. 자동차 업체들 수량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감산을 했습니다. 8인치 쪽에서. 예, 네. 감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량을 줄이게 된 거죠. 반도체 쪽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줄었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갑자기 이제 또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차량용 반도체는 고사양이 아니에요. 그렇지. 싸구려지. 예, 싸구려. 네, 싸구려 반도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품의 어떤 스펙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안전성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고가 네네.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스펙적인 관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첨단 분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나노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마이크로 딴 뭐 이런 첨단 거지. 공정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이 비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많이 못 받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10만 원 언더 그쪽에 이제 첨단 반도체들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렇죠. 실례로 애플의 AP 같은 네, 거.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고가고 이제 마진도 높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빼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8인치 라인조차도 그런 쪽으로 그걸 뺍니까? 8인치도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자동차 반도체 쪽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첨단 사양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물량을 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또 차량 쪽에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차량용에 보통 이제 한 200개 정도 쓰여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제 자율 자동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계속 느는 거죠. 200개보다 더 늘어요. 네, 그럼요. 예. 네.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만 해도 이제 반도체가 거의 많이 안 쓰였어요. 네. 자동차에는. 예, 그렇죠. 그렇지. 자동키 예. 정도밖에 없었죠. 네. 요즘 그런데 와이퍼까지 완전 자동. 네, 모든 게 이제 자동화로 가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훨씬 더 부족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훨씬 더 모자라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떤 분이 이래요. 예. 이거는 어차피 8인치 웨이퍼에서 남지 않는 장사 본전치기에서 플러스 조금 나는 NXP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 예. 인피니온이나 이런 데서 예. 이거 여기에 제대로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해서 사보타지를 걸어서 예. 일부러 안 만들었다. 그래서 예, 쇼티지 나게 만들어 놓고 예. 가격 올려놓고 그때부터 생산해서 맞춰주는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예, 아무래도 네.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 아무래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예. 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호황이에요. 거의 이제 100%다 가동 그렇죠. 중이거든요. 8인치, 12인치 모두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한 20% 올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으면 네. 갑이 되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그렇죠. 예, 네, 네. 거기서 이제 예. 잠깐 자동차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진도를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예. 여쭤보면 예. 테슬라는 AP 칩을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이제 예. 삼성의 파운드를 이용해서 예. 테슬라 AP 칩을 만들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 그 고사양 AP를 쓰면 예. 총 반도체 소유량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센서 그럴 수 반도체는 있죠. 예, 쓰긴 그럴 수 써도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센서 쪽이에요. 네. 그쪽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취합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압 센서라든가 그렇죠, 뭐 그렇죠. 비에 오는 수량 뭐 이런 뭐, 거는 예, 와이퍼 잘 아시네요. 등등등 이런 데서 곳곳에 그냥 다 쓰여지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그쪽은 수량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쪽 AP라든지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죠. 그러면 ECM 같은 게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예, 뭐 그 자동차 ECM 맞죠? ECM이라 그러나? 예, 그, 예,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 연산을 조금씩 해줘야 되는 것들 반도체 있잖아요. 예, 뭐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런 거는 줄어드는 건가요? 그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센서 정보 오는 걸 다 취합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예. 센서는 어쩔 수 예. 없이 다 쓰는데 예, 예. 그 전기차가 그 아예 고사양 그 CPU 같은 고사양 AP 예, 예. 고사양 AP를 하나 세 개를 딱 박으면 예. 중간 중간에 연산 처리해 주는 거 싹 없애지고 그렇죠. 센서 반도체만 남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센서는 많이 필요하지만 뭐 AP라든지 이쪽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 그럼 오히려 예. 고사양으로 넘어가는 순간, 즉 8인치 웨이퍼에서 12인치 쪽으로 고사양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예. 숫자는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 근데 당분간은 안 그렇겠네요. 예, 그렇지는 않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라는 게 이제 첨단화되잖아요. 그렇죠. 전자 기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휴대폰처럼 이제 스마트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제어하려면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자동차도 예. 반도체를 분명히 더 많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자율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한 10배 이상 더 많이 쓰입니다. 지금에 쓰는 거에 비하면. 네. 예, 예. 예. 자, 그러면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예. 오늘 이 영상을 찍는 12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D램 반도체 가격이 7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번에 정말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게 D램 예. 익스체이라든가 예. 트렌드 포스인가요? 그 반도체 유통 예. 전망하는 예, 그 사실 메이저죠. 유통 예, 쪽에서 메이저 예, 예. 메이커들이죠. 그 예, 예. 걔네들이 그쪽의 애들은 반도체가 계속 떨어진다. 예, 예. 이렇게 얘기했고 예. 1분기까지 계속 떨어질 거다. 예, 예. 내년도도 떨어진다. 얘기했고 정말 놀랍게도 반도체 업체들, 특별히 D램 업체들,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예.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어떻게 보십니까? 유통업체에 계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쇼티지나 이 문제는 주로 이제 그 D램이나 메모리 쪽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 쪽은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 쌓아놓고요. 그리고 이게 네. 과점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는 하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안 만들면 이게 수요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버리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이제 새로 이제 증산해야 돼요. 라인을 다시 깔든지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보통 이제 라인 하나 까는데 보통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2년 정도 겁니까? 예, 그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 그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 뭐 테일러 뭐 20조 때려 박는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셋업되는 거 램프업 되는 데까지는 2년 정도 걸리는 보통 거예요? 2년 정도 잡습니다. 예. 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예. 음. 바로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D램에 관해서는 예. 쇼티지가 아니고 예, 그렇죠. 과잉이기 때문에 가격 떨어진다. 왜? 네. 서버 업체들이 지금 8주간의 재고 갖고 있다. 과거보다 예. 훨씬 많다. 과거에는 4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8주 예. 정도 갖고 있으니 예. 뭐 이렇게 되면 예.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거의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도 틀려 하는 이런 느낌을 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 요 사이에 있었던 지난 2달간의 흐름은 뭐냐면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쪽 대만 쪽에서는 꺾었는데 예. 한국 업체들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산업체 편을 들었어요. 아닐 거다. 이번엔 진짜 아닐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도 이제 한겨울이 온다 메모리 쪽에 그렇지, 그렇게 8월 달에 얘기했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상황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오미크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뭐 또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상태로 다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네. 그게 만약에 간다면 이제 또 비대면 수요가 많이 늘 수 있잖아요. 네. 하면 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이게 발표를 한다 해도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코로나가 심해지면 비대면 가면 또 수요가 늘 수도 있는 거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럼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급 업체들이 예. 충분히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생산을 더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물량을 줄여버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 궁금한 점은 우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 대만 유통업체의 말을 받아다 써서 예. 목표가를 엄청나게 하향시켰단 말이죠. 예.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엔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만약에 예. 생산업체들이 그렇게 빠르게 대응해서 예. 재고를 일부러 자기 창고에 축적하고 내리고 하면서 예. 가격을 안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없다. 뭐 그게 그럴 수도 궁금하죠.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제 그럼 DDR5가 이제 곧 예. 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죠. DDR5의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DDR4 값을 일부러 안 떨어뜨린다. 떨어뜨려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 DDR5는 가격이 한 30% 이상 훨씬 그렇죠.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회사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뭐 그 회사의 전략이 다를 테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지. 제가 판단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네. 일단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네. 또 하나 이제 삼성이 예. 이제 미국에다가 사실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 예. 반도체 공장을 지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었는데 예.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늦었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했잖아요. 애리조나주에. 애리조나? 예,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감옥에 있는 바람에 좀 늦어졌잖아요. 네.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그 미국이 원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미국의 어떤 기대에도 부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패밀리스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다 첨단의 공정의 어떤 그 패밀리스 업체들이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오나노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예. AMD, 퀄컴, 그렇죠. 엔비디아, 뭐 이제는 심지어는 인텔마저. 네, 그렇죠. 네. 예. 사실 그거 대응이 유리하니까 미국 가는 거지. 그렇죠. 사실 뭐 수율이나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불안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불안하죠. 지금 오나노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제 EUV 장비 도입해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불안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작년에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그래서 ASM. 예, 가가지고 이제 좀 서비스 좀 잘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워낙 이제 그 메모리 쪽은 공정 운영 능력이 상당히 좋고 수익이 좋아요. 그렇지. 세계 최고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그 EUV 장비 하다 보니까 처음 또 오나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메모리 쪽에 공정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노하우가 이제 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는 거죠. 계속 앞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삼성 파운드리.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재미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사실 TSMC의 패키징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네. 보면 예. 그 EUV 공정 도입하기 전에는 좀 예. 뭐랄까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였잖아요.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와 예. TSMC 파운드리의 예. 능력 차는. 자, 그러면은 EUV는 삼성이 먼저 했죠. 먼저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예. EUV 공정에서 예.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 미세 공정 쪽에서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EUV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과연 예.
따라가거나 앞서가거나 그게 가능할까? 먼저 했으니까 EUV를 예. 좀 연습을 더 했으니까. 예, 예. 물론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른 예, 얘기긴 예, 하지만 예, 예. 어쨌든 최소 전공정 쪽에서 예.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 TSMC는 이제 그 업력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7년도부터 네. 파운드리 사업을 해온 거예요. 네. 그 삼성 파운드리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불과 2017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왜냐하면 이제 그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이제 분리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력이 얼마 안 돼요. 음. 근데 그 TSMC는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했다고요. 네. 한 40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공정이나 이 TSMC는 네. 파운드리의 어떤 전문 업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게 원조입니다. 네네. 하다 보니까 수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EUV에서도 아무리 그 장비를 빨리 들여왔어도 예. TSMC를 이기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다. 예. 예.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음. 그 말씀드리면 많이 뭐 회자되는 얘기지만 음. TSMC는 이제 온리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순수 파운드리고 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고객의 어떤 설계 자산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고객의 딱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내부에서 삼성에서 이제 패밀리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모방해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데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하게 못 맡기는 이유도 있어요. 애플이 그래서 또 잘 안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여기서 시스템 LSI는 엑시노스라고 지칭되어지는 예. 삼성의 AP 사업부를 말씀을 하는 거고, 삼성의 AP 사업부가 예를 들어 애플의 칩 그 아키텍처를 그 만들어주면서 읽어내서 뭔가 지적 재산을 뽑아낼 수 있지 않느냐. 기술자들끼리는 보이니까 그거를 지금 우려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파운드리 공정을 떼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한테, 삼성 파운드리한테 예. 조금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삼성 반도체라기보다도 예, 예. 삼성 파운드리하고 지칭을 했을 때 예. 삼성 파운드리한테 봄날이 오고 있는 거는 맞죠. 맞죠. 예, 네. 오고 있죠.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파운드리 특히 그 첨단 EUV 장비를 네. 쓰는 공정은 두 회사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인텔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네. 그게 지금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게 제대로 가려면 최소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삼성도 그렇고 이제 TSMC도 그렇고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또 그 혼자서 TSMC 혼자서 이걸 다 커버를 못 해요. 네. 그 못하는 그 물량이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예. 많은데 공장 없으니 예. 공장이 조금 실력이 안 되더라도 여기라도 맡겨야지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게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독점으로 이제 TSMC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통상의 어떤 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 파운드를 쓰게 되면 그 경쟁이 되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가격을 또 싸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TSMC의 어떤 지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건을 이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이제 삼성이 대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들도 많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퀄컴 같은 경우도 이제 나노스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고 네. 있잖아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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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미 이제 테슬라는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삼성으로만. 예. 예. 테슬라는 예. 그렇게 예. 하고 있고, 예. 예. 인텔은 TSMC로 넘어가는 것 같고, 인텔은 그렇죠. 예. 네, 인텔은 그런 것 같고, 예. 한번 여러 번 만났는데 잘 안 넘어와요. 애플도 지금 뭐 애플은 완전히 완전히 갖고, 갔죠. 예, 완전히 갔죠. 거의 예. 뭐 TSMC 미세 공정의 절반 이상을 애플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 네.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퍼스트거든요. 네. 애플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우선 당연히 뭐, 예.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또 네. 그럴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AMD라든지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렸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뭐 AMD라든지 퀄컴 같은 경우에는 20% 그냥 올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되게 많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가지고 3나노는 이제 삼성으로 뺀다, 삼성 파운드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이제 파운드리의 또 다른 업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글로벌 파운드리. 예,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 살짝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때 글로벌 파운드리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 미국 회사죠.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됐죠, 나스닥인가요? 네. 예, 상장이 됐고 원래는 이제 AMD에서 이제 출발한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AMD가 원래 IDM이라고 종합 반도체 예. 회사였고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가 붙어 있었던. 네, 그렇죠. 그게 띄어져 나온 거죠. 네. 예, 그렇게 나온 회사고 그 저기 삼성이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 시장을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된 상황이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AMD하고 예, 삼성하고. 그래가지고 14나노 공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별을 한 거죠. 지금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미세 공장 안 하겠다. 그렇지. 7나노 포기하겠다. 그런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300mm도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일단 근데 이제 300mm는 하고 있습니다. 300mm는 하겠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200mm하고 300mm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8년도에 그때 2018년도에 더 이상 이제 7나노 안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류 파운드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AMD도 이제 공정 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TSMC로 빠져버렸죠. 사실 모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계약은 뭐 2024년까지인가요?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7나노 그때는 이제 지금 빠져나갔죠. TSMC로 AMD가. 그렇게 빠져나간 상태이고 예. 하지만 이제 나머지 공장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 2024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이번에 예. 그 상장을 통해서 돈을 예. 자금을 조달했으면 예, 예. 뭔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얘네들도 300mm 웨이퍼 라인에서의 예. 주요 경쟁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300mm 웨이퍼도 하고 있고 200mm 웨이퍼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도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너무 성장이 너무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성장이 올해도 엄청나게 했고요. 네. 앞으로 최소한 12% 이상 매년 성장합니다. 네. 예, 하다 보니까 그 글로벌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뭐 독일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계속 이제 증설을 합니다. 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상장해서 돈 땡긴 걸로 미세 예. 공정 예. 안 하겠다고 했던 14나노 이하에 또 10나노 근데 이하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장을 보시면 그 10나노 언더의 시장보다는 10나노 이상의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사이즈가 예,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 시장만 해도 엄청난 파이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굳이 그쪽 안 해도 이쪽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쪽도 4차 산업과 함께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거든요. 네. 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쪽 시장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네네. 계속 이제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요. 하긴 하다 뭐, 보니까 굳이 뭐 돈 많이 들여서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미세화 공정 EV 장비 하나만 해도 지금 가격이 2천억, 3천억 합니다. 네. 그거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팹 하나 건설하는 것도 10조 이상이 들어요. 한 개 네. 하는데. 한 공장 하나 만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렇지. 한 번 했는데 갑자기 공급 과잉 나면 완전 망해버리는 예.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10년 가고 뭐 계속 시장이 간다,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점점 이제 첨단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네. 그때는 이제 시장이 이제 줄기 때문에 그쪽 간다 그러면 그때는 고려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 시장이 클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시장만 해도 충분히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시장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나노 이하로 넘어가면은 그거야 주로 뭐 AP 예, 예. 휴대용 그렇죠. 휴대용 쓰는 AP에 쓰는 공정 예. 그런 그렇죠. AP를 만드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라도 예. 시장은 얼마든지 많다. 그렇죠. 많죠. 예. 그러니까 굳이 난 AP 안 만들어도 충분한 시장이 있으니 글로벌 파운드를 이번에 자금 땡긴 걸로 그냥 설비 증설만 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예, 예.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로. 예.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예. 위기감을 굉장히 느꼈다는 거. 그렇죠. 네, 예. 기본적으로 느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제조 쪽이 좀 약해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나 이쪽은 다 아시아 쪽에 포진돼 있다고요. 그렇죠.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네. 아시아 쪽에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에 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미국이 위기를 느꼈잖아요. 네.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반도체 제때 이제 수급을 못 받으니까 네. 위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TSMC도 그렇고 이제 삼성도 그렇고 니들 들어와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인텔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원을 할 거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 자, 예. 그러면 예. 그 잠깐 그 곁다리로 인텔 얘기 나왔으니까 예. 인텔 부활합니까? 이대로 자꾸 침몰합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근데 제가 볼 때 그 인텔이 지금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인텔의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자율자동차 쪽은 모비라이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무빗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어?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쪽 관련 칩을 예예예. 예.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칩 같은 경우 주로 이제 CPU가 메인이잖아요. 네. 이쪽 지금 뭐 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한다고 나섰잖아요. 예, 깜짝 놀랄게. 예, 뭐 예. 애플은 이미 뭐 M1 완전히 M1 칩, M1 예. 맥스의 퍼포먼스가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나오고 예. 있고, 어디야 아마존도 자기네 자체 칩 다 합니다. 만들겠다고 예, 하고. 다 합니다. 예. 왜냐면 회사들이 워낙 크니까 그거는 예. 야 1조 들여서 해서 그럼 예. 원가 뭐 좀 절감할 수 해. 뭐 이런 예. 그냥 ARM에서 다 예, 세팅해주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CPU 쪽은 제가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인텔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퀄컴도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새로운 칩 이렇게 소개하고 있던데, 네. 예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아마 네. 나머지 기업들이. 그렇지.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도 이제 GPU 예. 플러스 CPU를 하고 싶을 그렇죠. 것이고, 퀄컴도 통신칩 플러스 CPU, AP 다 합니다. 경쟁할 통합- 수밖에 없어요. 어, 통합식 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 음흠. 그 다음에 AMD 다 이제 네. 통합칩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아, 그러면 예. 참 그 크로커자디가 예. 회사를 많이 망쳐놨네 결과적으로. 망쳐놨죠. 예. 네. 그때 많이 이제 우수한 엔지니어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네. 예. 그리고 또 그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안 했잖아요. 네.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인텔이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별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율자동차 그쪽 외에는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잘 나가잖아요. 지금 뭐 지금 거의 다 100%다 거의 다 파운드리 업체들 가동하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인텔이 예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네. 3년 전인가 그만뒀잖아요. 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도 했었고 네. 또 제조라는 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예, 하던 사업 이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미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제조 쪽에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잘할까? 저는 미국에서 파운드리 애들이 우리 아시아권 파운드리보다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텔이 제조 공정 능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예, 우수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금 TSMC하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비교하면 벌써부터 한 2년 가까이 뒤졌어요, 공정이. 지금 인텔이 7나노 지금 뭐 개발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인텔 4죠, 그게. 네. 지금 이제 뭐 내년인가 뭐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개발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니 예. 그래서 인텔이 지금 항변하는 게 야 그 예. 7나노는 마케팅이지. 예. 우리는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10나노에 그렇죠. 니네 7나노보다 훨씬 높아.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인텔 4로. 원래 7나노였는데 인텔 4로 바꾸면서 그 4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4나노 공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니까 요번에 명칭을 아예 그냥 바꿨어요. 인텔 4로 7나노를. 예. 근데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요? 이게 그 회선 폭이 예. 그러면 얘네가 맞습니다. 말하는 게 그 집적도가 높아요. 그 인텔이 높아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그 10나노가 인텔의 한 7나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텔의 10나노가 다른 회사의 7나노 7나노. 수준. 예, 예, 예. 그럼 이번에 10나노 나온 거면은 이미 7나노 공정이라고 예, 보는 그 게 정도라고 보죠. 예. 어. 그래서 지금 7나노 공정도 그게 인텔 4죠. 네. 예, 그게 한 4나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을 어렵게 만든 예. 장본인이 예.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국 하면 되게 우습게 보고 좀 예. 깔아보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예, 예. 이번에 사실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의 상당 부분도 저 잘 몰라서 예, 예. 저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중국 반도체 업체가 상당한 기여를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미중 분쟁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이제 대응을 한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이 무섭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어떤 예, 측면에서? 네. 물론 지금 이제 메모리 쪽은 아직까지 마켓시어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지금 근데 이제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올해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장비 시장이 한국하고 이제 대만이 가장 컸어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게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장비를 사는 시장, 사는 사람들. 예.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이제 공장을 많이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메모리도 지금 이제 양산을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네. YMTC 같은 경우에는 네. 128단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메모리 쪽은 디램 쪽은 지금 뭐 양산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네. 예, 조만간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장비 세팅하는 거 보면. 네. 예, 물론 이제 늦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가 뭐냐면 2025년까지 자국에서 이제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이제 높이겠다 그런 목표였어요. 네. 물론 그 계획이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져 가지고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이제 업체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설문을 했어요. 5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 언제쯤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5년 전에 5년 안에는 90% 이상이 다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5년 거의 됐는데 네. 지금 뭐 아직 특별한 어떤 성과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 아무튼 위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예. 솔직히 말해서 그 메모리 쪽보다는 중국 반도체가 무서운 거는 시스템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예. 무서운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네. 하다못해 이제 뭐냐면 팹리스 쪽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뭐 2,000개에서 한 3,000개 된다 그래요. 맞네. 예. 네. 근데 한국은 100개도 안 됩니다. 지금 네. 반 이상은 팹리스 업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장사가 돼야 예. 팹리스 유지를 예. 하는데 저는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 정말 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예. 지금 뭐 어려워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또 그 팹리스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팹리스만 해가지고. 네, 바쁘니까 예. 안 되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사실은 그죠? 이제부터는 저는 그런 느낌 드는데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 많지도 않지만 예. 중국 애들하고 같은 업종에서 그러니까 같은 품종으로 예. 경쟁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예. 뛰어나서가 아니고 어쨌든 뭐 만드는 아키텍처 툴은 뭐 다른 데서 빌려와도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미 뭐 케이던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예. 거를 가지고 와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팹리스 업체들 일부 업체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첨단 반도체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럼요.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하이 실리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기린 예. 칩은 상당히 예. 좋았죠. 예, 좋았죠. 네.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 바람에 망가졌죠. 네네. 망가졌는데 그게 다 유니 SOC로 넘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니 SOC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유니 SOC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네. 수준이. 그래서 네. 상당히 네. 첨단입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진짜 힘들겠네요. 쉽진 않다고 봐요. 예. 쉽진 않다고. 그러면 봐요.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들과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는 경쟁이 되는 상황이.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넘버원이죠. 예. 미국이 아무래도 큰 거 말고. 예. 큰 뭐 이렇게 예.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퀄컴이라든가 예. 엔비디아 이거는 뭐 이미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갔으니까. 예, 예. 근데 좀 자금자금한 것들. 예, 예. 예, 뭐 예를 들어 음성 칩을 만든다든가 비디오 예. 칩을 만든다든가 뭐 예. 각종 센서 칩을 만든다든가 이런 예.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아무래도 강하다고 봐요. 예, 아직까지는. 네. 예, 왜냐면 이제 그 시장을 보시면 그 미국이 넘버원이고 그다음에 대만이에요. 대만이 또 약간 강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인데 요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이 이제 커지겠죠. 지금 넘버원은 미국, 2위가 대만. 대만 그다음에 중국인데 네. 아마 이제 중국이 넘어설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예, 예. 계속 쫓아오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때려받고 정책 지원금 막 받아주고 예. 막 이런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EUV 장비를 못 들여오잖아요. 원래는 SOC에서 지금 SMIC에서 지금
EUV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제재하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EUV 장비를 못 들어옵니다. 예,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어요. 아니 그래서 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반도체 장비 미국산을 예. 못 쓰게 해서 절반 이상 못 쓰게 해가지고 못 만들게 하니까 아예 예. 그냥 공장 지금 있는 장비로밖에 못 돌리는 상황인데 중국 애들이 예, 예. 하나 웃기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KL& 뭐 이런 애들이 예, 예. 중국에도 안 팔면 장사가 되나요? 근데 52주 신고가 주가는 그냥 빠방 올라가 있는데 예, 예. 그게 또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장비 만드는 애들이 아마 중국이 최고 고객군이었을 텐데 나라로 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제재하는 게 첨단 장비는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 아래 단계는 제재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 예, 단위라든가 예, 예, 뭐 예. 30나노, 40나노 이런 예, 거는 그런 건 제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쪽이 훨씬 더 시장이 커요. 그렇겠지. 그 첨단 공정보다는 네. 10나노 이상의 공정들이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네. 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가겠죠, 계속.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럼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 점검을 하고 가면 예.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는 한 판때기에 예. 많은 거를 만들 수 있으니 예, 예. 단위당 단가가 싸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12인치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세 공정으로 이제 EUV 장비 쓰면 네. 그 칩이 더 작게 쪼개지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회로를 그릴 때 작게 그리니까. 그렇지. 그 파장이 짧거든요. EUV 네, 장비가. 네, 네. 하다 보니까 웨이퍼에 그 되게 작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웨이퍼에서 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300mm 12인치, 예. 그 200mm 8인치에서 300mm 12인치로 넘어가는 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뭐 감가상각을 다 끝냈으니 예. 그냥 돌리기만 해도 웬만하면 돈 남으니까 싼 반도체들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 예, 예. 좀 가격이 비싸고 많이 팔릴 거는 12인치에다 얻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첨단 공정이 아닌 그런 예. 공정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8인치 쪽은 그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해요. 그러네. 한 판에 예, 좀 덜 나오니까. 네. 그쪽은 오히려 그쪽이 더 적합합니다. 네. 10인치. 그렇죠. 12인치는 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2배 예.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8인치보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훨씬 커지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한 판때기에서 나올 수 있는 칩 개수가 여기보다 여기가 몇 배, 2배 이상? 예. 왜냐면 이제 그 동그랗지만 이게 이제 커지면 이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 10인치로 가서 선폭이 얇아지면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개수도 그렇죠. 개수지만. 네. 그렇죠. 전력 효율이 중요하죠. 네. 예. 예. 그거 살짝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전력 효율이 높아지는지를 살짝만. 그 칩을 작게 할수록 이제 전력 효율이 높아지고요. 네. 예, 예. 그 회로 선폭이 얇아지고 그렇죠. 예. 요 이동 그 공간이 짧아지는 짧아지니까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전력 소모가 짧게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 야, 100m 달리기 하면 막 뛰어야 되는데 야 10m만 뛰어하면 금방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뭐, 되겠나요? 예, 그렇죠. 예. 네, 네. 아유. 예. 오늘 저희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의 저자 권영화 저자님 그 작가님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책을 보시면 오늘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나누었어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대담을 했고 이 책에서는 정말 개론서 중에 개론서다. 예.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론서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적이지 않고요. 누구나 일반인들도 그 읽기 쉽게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그 흐름들 그리고 간략하게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 반도체 비즈니스 전반적인 거를 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잡으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책을 읽고 저희가 했던 대담을 들으시면 하시면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선의해가 없이 오늘 지금 저희가 한 대담을 들으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조금-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수준 높게 물어볼지 몰랐거든요. 아니 저희 채널 수준 높아요. 네네네. 예, 오늘 그 재미난 얘기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한번 전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 일하셨을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살짝 좀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반도체 미래가 예, 예.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를 설명해 근데 주시면 반도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에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에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메모리 쪽은 과점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회사가 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이 세계 회사에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증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증산해가지고 이제 양산하게 하게 되면 이제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 놓고 파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문을 주문자 받아서. 생산 방식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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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TSMC하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쪽하고. 네. 예, 예. 근데 앞으로 어느 정도나 많이 쓰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동안에도 계속 예. 많이 쓰이고 있고 반도체가요? 점점 많이 쓰이고는 쓸 있잖아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도입 단계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성장 단계, 그다음에 성숙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4차 산업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예. 인터넷 오브 띵스 할 때 그 인터넷 연결해주는 단자가 칩이 반도체 칩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IOE라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만물 반도체 모든 물건에 그렇죠. 예. 그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그렇죠. 물건이 접속하게 되는데 그 접속의 연결 장치가 그렇죠. 반도체다. 그렇죠. 그게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홈, 웨어러블이라든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지금 뭐 센서 같은 경우도 자율자동차 쪽에도 엄청나게 앞으로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앞으로 쓸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없던 시장들이 많이 생기는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엄청나게 폭발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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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우리 권영화 그 작가님하고의 대담 재미나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조금 타이트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부러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읽으시고 아마 요 대담을 보시면 좀 상당히 재미나게 대담을 들으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영화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전하고 예.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예, 뭐 일단 반도체 주는 제가 볼 때는 뭐 마음 놓고 이제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식 투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많이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성장을 많이 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구별을 잘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네. 반도체 시장에는 이제 투자해도 문제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의외로 제가 이 반도체 작가님한테 반도체 투자 얘기를 들어가고 저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이 권 작가님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불러야 될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2월 2일 날 시장은 조금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움직임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줬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권 작가님 모시고 반도체에 대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권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